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서술형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기습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승마기의 시공 목적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예, 대한 내용이 있겠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몇 번 계속 그 말씀드렸겠는데, 사방 그 사업에 있어서, 특히 그 야계 그 사방 사업에 있어서, 뭐 사방댐이라든지 기승마기, 뭐 바닥마기, 뭐 골마기, 이런 그 다양한 그 공법에 대한 문제. 거의, 매 회차마다 거의 아마 한 문제 정도는 그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그 각 공법,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사방댐, 골마기, 뭐 바닥마기, 기승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오느냐. 오늘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기승마기의 그 시공 목적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그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는 약의 그 사방 그 공종에 대한 그 각 공종별 그 목적과 그 시공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그 공법을 나열을 해서, 그러니까는 뭐 사방댐 2개소, 뭐 골마기 1개소, 뭐 기승마기 몇 미터, 그 다음에 뭐 바닥마기 몇 개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견치도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설명을 하시오라는, 예, 그런 그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사방댐은 왜 설치를 하고, 골마기는 왜 설치를 하고, 기승마기는 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바닥마기는 왜 설치를 하고, 또 기타 또 다른 공중들은 왜 설치를 하는지, 시공 목적과 시공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예,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알고, 예, 그 두 번째 문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항상 저는 이제 무조건 큰 범주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란 무엇이냐? 그 사방사업법 법령 안에 사방사업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그 방지를 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을 말을 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 사방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대상 지역에 따라서 산지 사방사업과 야계 사방사업, 그리고 해안 사방사업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사방사업의 개요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내려와서, 그럼 이러한 그 사방사업에 대한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제가 그 대상 지역에 따라서 산지, 야계, 해안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산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우선 구분할 수가 있겠다. 첫 번째가 산지 보전 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지 복원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사태 예방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산사태 복구 사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야계 사방 사업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가 계류 보전 사업, 그 다음이 계류 복원 사업, 그 다음이 사방댐 설치 사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와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야계 사방 사업의 세 번째는 사방댐 설치 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지 야계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해안 사방 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해안 사방 사업에 대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해안 침식 방지 사방 사업, 해안 침식 방지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간혹 이제 문제가 또 이런 그 케이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10점짜리 형태로 사방사업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방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평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방사업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갈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여러가지 사방사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대략적인 그 개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공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그 진행을 해 나가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시험을 볼 때는 무조건 사방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끝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산지 사방사업 있고 야계 사방사업이 있고 해안 사방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승마기가 해당되는 야계 사방 공종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 야계 그 사방 그 공종으로 그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횡공작물과 종공작물 그리고 기타 공작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횡공작물, 종공작물, 기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횡공작물로 가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방댐이 있고, 바닥마기가 있고, 골마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계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유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종 침식을 방지를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제 횡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종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 그게 이제 횡 공작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기승마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가 되겠다. 이러한 그 종 공작물은 이렇게 이제 그 계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계류 양 안에 이제 기승마기를 설치를 해서 이 횡 침식이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로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수를 이렇게 그 계류의 그 중앙 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그 공작물로서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간 수로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마기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그 약의 그 사방 공종을 또 언급을 해 줍니다. 기승마기에서 사방 관련까지 언급을 하면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넓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벌써 이렇게 그 대단한 3번까지만 내려오는데도 아마 거의 한 답안지 거의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은 큰 범주에서 일단 하위 범주 내려가는 식으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그 풀이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5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25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이제 그 뺀다든지 그렇게 할 건데, 저는 계속 이제 사방사업에 관한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5분을 그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선 그 기승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 기승마기를 그 적용하기 위한 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그런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준다라는 것. 예, 이렇게 그 참조하셨다가 또 이제 그 뭐 PCR님만의 또 혹시나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PCR님만의 또 이제 답안 전개 방식으로 뭐 일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 PCR님만의 그 해당 그거를 한다라는 거. 예. 시간 안배. 그러니까는 시간이 저는 이때까지 그 시험을 칠 때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그 10분씩 그 배정이 되다 보니까는 항상 그 100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서술형 2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제가 완전히 알고 있는 그 문제도 나오는 반면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 그 분배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약간 좀 뭐 25분 초과 된다 할지라도 모르는 문제에서는 25분까지는 또 소요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아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그 답안에 언급을 해주자. 이게 제가 그 시험을 임할 때 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약의 그 사방 공종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와서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승막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승막이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시공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그 전에 기승막이 그 시공 목적에 내려가기 전에 기승막이란 또 무엇이냐? 기승막이란 유수가 직접 계안에 충돌을 하고 충돌을 해서 횡침식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침식에 의해서 삼복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계안을 따라서 산각에 설치하는 것, 그것이 기승막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공 그 목적으로 와서는 우선 첫 번째가 삼복 공작물에 대한 그 기초보호가 그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계안의 그 횡침식 방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삼복 붕괴의 직접적인 방지, 이게 그 세 가지 시공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설치 위치. 어디에다가 기승막이를 설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우의 수로 들 수가 있겠는데,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또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적용을 할 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우선 우리가 그 자료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계류가 그 거석이라든지 이러한 그 장애물에 의해서 유심히 변해서 붕괴가 생긴 경우가 이제 발생할 때 이럴 때는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이제 기승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제 어떤 사례냐. 이렇게 이제 그 계류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석이라고 할 때, 유수가 이 거석이 이제 부딪혀서 이쪽 방향으로, 왼쪽 비탈 사면에 계속 이제 유수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붕괴 지역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승막이를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거석은 이제 그 굴치 그 제거를 해주고, 아마 이 부분 지금 책에서는 그냥 단순히 아마 거석을 그냥 굴치를 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거석만 그 굴치를 할 게 아니라
거석을 그 굴치하는 만큼 이 토사 그 지반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책하고 다른 견해를 이제 밝힐게요. 이 거석을 굴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성마개를 설치를 해줘야 이 오른쪽 그 비탈 사면도 안정해진다라는 것. 이게 그 첫 번째 그 위치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가 그 사방댐 상류에 있어서 그 붕괴지라든지 그 각부에 기성마개를 설치해서 이제 결괴라든지 그 붕괴를 방지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역시 이제 그 계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방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왼쪽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연약 지반이라든지 붕괴 지반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다시 이 붕괴 지역에 대해서 연약 지반에 대해서 기승마개를 설치를 해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계류의 횡 침식을 방지를 하고 붕괴되기 쉬운 계안 비탈면의 유지라든지 기초 보호를 위해서 붕괴지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역시 여기 계류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붕괴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붕괴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승마개를 그 설치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사방 그 사업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이제 그 계류 사업 그러니까는 사방댐 설치 사업이 이제 주된 그 사방 사업이 이제 발주가 나오는 게 사방댐 설치 사업과 계류 보전 사업이 많이 이제 발주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사방댐이라든지 이제 골마기를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이제 사업 금액에 따라서 이제 거의 아마 그 대상 지역 그 계류 길이 그 대상 그 길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그 기승마개를 설치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기승마개는 설치를 안 합니다. 사방댐 하류의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윗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방댐이 수압이라든지 그 유출되는 그 토사를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류보다는 이 하류 지역에 대해서 물바지를 설치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승마개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 각 그 계류수가 이제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바닥마개를 이제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설계에 거의 보통 그 반영을 해 준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 위치를 했으면은 높이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해줄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유수가 그 원류하지 않을 정도의 그 높이로서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획 홍수 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방댐의 그 상류에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방댐의 댐 마루와 같은 높이로 하거나 그리고 계획 물매에 따라서 이제 물매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류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 그리고 이제 그 계류의 이제 굴곡부 지역에 대해서는 요 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굴곡부 지역이 있으면은 유수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다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유수가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이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게 시공을 해주고 이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수가 원류하지 않을 정도의 그 통수 단면적을 산정을 해서 높이를 산정하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위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곡선의 시점으로부터 이제 종점까지로 하면서 이제 상류와 하류에는 접속 구간을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상류 쪽에 이제 접속 구간은 역물매가 되지 않도록 유의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에는 세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낮은 바닥막이를 이제 설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위 상승 높이는 여유고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상승 높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그 책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너무 책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단지 그냥 높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따라서 통수단 면적은 합리식으로 계산한 최대 홍수 유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계폭과 유심, 값을 이용을 해서 통수단 면적의 1.2배 이상만 되도록 기승막이에 대한 높이를 산정하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언급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와서는 이제 물매 부분. 이제 물매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하고자 하는 계상이 있겠죠. 그 계상이 이제 물매와 동일하게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 그게 물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사방 공학 서적에는 기승막의 접속부라든지 단면, 줄눈 및 물빼기 구멍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초에 대한 내용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해주고자 한다면은 언급해줄 수가 있겠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물매 부분까지만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승막이에 대해서는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에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돌 기승막이가 있을 것이고, 돌망태 기승막이가 있을 것이고, 바자 기승막이, 그리고 콘크리트 기승막이가 있다라는 것. 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이제 기승막이까지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섯 번째 이제 다시 이제 사례 파트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계류보전사업 실시 설계 용역. 제가 이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던 실시 설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계류의 양안에 이제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전석쌓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방 사업 표준 품셈이 나오면서 아마 그게 큰돌 쌓기라고 아마 불릴 건데, 큰돌 쌓기로서 이제 설계에 저는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석 쌓기는 찰쌓기로서 앞면적 2에서 3제곱미터마다 PVC 파이프로 물빼기 구멍을 설치를 해서 뒷부분 수압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에 횡단도면을 하나 그려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폭이 워낙 엄청 좁아져 보이는데 일단은 그림으로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터파기를 실시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전석을 쌓는다라는 것. 예, 이렇게 횡단도면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설명으로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승막이에 대한 재료 부분, 재료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현장 수급과 그 구입 그 비율을 결정해서 이제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통수 단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의거해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유량의 1.2배 이상으로 되게끔 설계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례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이제 6번째 이제 결론 부분 와서 일회 기승막이에 대해서 우리 산림 기술자는 기승막이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재료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경 경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료를 선정하고 다양한 공법 개발을 위해서 또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설계를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설계를 하거나 이제 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방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혀서 사업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으로서 언급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해온 기승막이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은 CSW님께서 작성해 오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개관 사방의 개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개관 사방 공사의 종류, 그 다음에 기승막이 시공 목적 및 시공 방법, 그리고 사례 결론. 거의 제가 준비해 온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된 거는 사방 사업에 대한 구분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것.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